네,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는 3040 소위 서민 무주택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정부조에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과연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가 과연 어디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종전에부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어떤 정책이 되냐면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으로다가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거 보면 거의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의 소위 정책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을 것 같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할 수도 없고 이 투기의 방지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이 정책의 방향을 갖다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같으면은 부동산 보유 자체가 하나의 죄악시가 돼가지고서 소위 보유세를 인상을 할 것 같으면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의 소위 합리적인 사고를 너무나 무시하는 정책적인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기 전서부터 우리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서 이 통화가 너무나 팽창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다는 이런 명분하에서 통화량이 더 많은 소위 양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소위 경제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금리는 우리 역사상 최저의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돈을 이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은 전국적으로 가서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물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그칠 줄 모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 해야 한다. 그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보상 자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딱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과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참 일반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 경제 주체들에서 간접적인 소위 영향을 미쳐서 행위를 바꿔보겠다. 다시 말해서 세금이나 금융을 갖다 가지고서 일정한 압력을 가할 것 같으면은 그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겪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책임자 하에서 최고의 경제정책의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거를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서 법무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좀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또 정당대로 아울러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정부의 시책을 갖다가 가급적이면은 지켜보는 것이 나는 여당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정당은 정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이렇게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저께야 비로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제 한마디를 하니까 지금은 이 부정책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3040에 소위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의견을 집약하시고 하시면은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이 서민 주택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인 최대의 노력을 갖다가 할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자리가 조금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오늘 청년 토크로 말씀해 주실 분들이 또 참석을 해 주셨고, 부동산 대학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고, 이 방이 좀 생각보다 좀 작아서 미리 좀 큰 방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지금 3040 세대로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정말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동산 정책 잘못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급 확대 대책이 빠져 있는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더 규제를 좀 풀어주고 용적률 완화라든지 청고 제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도심지에 옛날 강남 개발처럼 도심지의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살기가 더 편리하고 팬시한 그런 주택을 공급해야만이 도심지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많은 분들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우리 집값을 잡고 또 젊은 30, 40 세대들이 집을 여하이 확보할 수 있을까, 이번 생에 정말 주택 마련이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주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 이 부동산 가격 추세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부동산 가격 과거 예를 들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급등을 했습니다만, 또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위주로 정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혹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같은 것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 것이 시장의 반시장적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면 이제 반값 주택이나 혹은 행복주택이나 혹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공급 위주의 친시장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들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집값 오르겠구나, 이번엔 돈 좀 벌어야지 하고 문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벌써 50%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 출범할 때 저도 집을 한 채 사뒀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경우에 3040 문제. 오늘 3040 집 살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인데요. 본래 집을 처음에 이제 사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은 전월세로 시작을 해서 좀 저축하고 또 빌려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다가 나중에 다시 또 더 저축해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급격히 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3억 원 이상짜리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을 일체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서울 변두리의 연립주택 정도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현금 부자 아니고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문 대통령 우리 잘 알지만 선거 때 가장 지지를 많이 했던 그룹이 연령별로 보면 3040 그룹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3040은 집 살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원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생망이라고 이생에는 망했다 이제 집 사기는 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나 전세집은 마음대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내놓아가지고 전세는 지금 완전히 풍기 현상입니다. 전세가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전세를 내놓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최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재건축에 주로 전세가 많이 나오는데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니까 집주인들이 다시 전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서 3법에서 최소 4년 정도는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올려가지고 미리 벌써 다 예상을 하고 그때 그걸 올려가지고 받는 거죠. 그래서 전세 자체가 풍기일 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데서 근무할 때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원룸에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는 그 굉장히 멋있는 유럽의 빨간 지붕에 뭐 한 4, 5천 개의 집들 이게 다 원룸 투룸이었어요. 이게 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원룸 투룸이고 대개 유럽은 젊은 사람들이 17, 18세 되면 집을 나오죠. 나와서 대개 그 원룸 투룸에 살아요. 처음에 이제 원룸에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걸프렌드나 보이프렌드가 생기면 투룸으로 옮기고 뭐 또 아이가 생기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쯤 살아 저축이 되면은 대개 80% 30년 모기지를 안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도심에 다 있어요. 우리처럼 저 출퇴근 1시간 이상 되는 저 멀리 변두리에서 출퇴근한다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은 도심 재개발한 원룸 투룸에 있으면서 저축해가지고 한 10년 저축해서 나머지 한 20%만 다운페이먼트 준비하면은 80% 모기지를 30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집을 사거든요. 그리고 30년쯤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그 집이 다 이제 빌린 돈이 다 갚아지고 내 집이 되죠. 그리고 그 집 팔아가지고 교회로 나갑니다.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일반적인 집장만 하는 패턴이고 삶의 패턴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LTV라고 해서 집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이 보통 80%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억이 넘으면 LTV 제로야. 대출 금지. 젊은 사람은 어떻게 집을 장만합니까? 도무지 상식 밖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제발 해외 나와서 공부 좀 하고라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 전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주택 정책을 아니 3040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3억 원 이상짜리 집을 살려면은 현금으로 사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습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요. 더구나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노장년들이 문제예요. 노장년들. 저도 이제 노장년에 속합니다만, 노장년 되게 퇴직하면, 우리나라에는 퇴직이 한 55세에 퇴직해요. 공무원들은 한 60세까지 일을 하죠. 퇴직하면 남는 건 연금 한 달에 한 200만 원 나오는 연금 남아있고요. 저같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40년 고생해가지고 남은 게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 친구들, 저희 중고등학교 동창들 서울 올라와서 시골에서 저 아주 천리길 먼 시골인데 올라와서 전부 집 한 채만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들
자산 관리하는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고 비판합니다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집을 장만하는 게 희망이었고 그 집한 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아니 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수입이 없고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저축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한 달에 보통 연간 보통 강남 같은 데는 보유세만 400만 원씩 막 500만 원씩 넣어 무슨 돈으로 그 돈을 냅니까? 팔라고 그러면 또 양도세가 엄청 나와요. 어디가 또 팔고 살라 그러면 취득세가 많아서 집을 줄여서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란 것이 이렇게 청년들은 집을 못 사게, 장년들은 꼼짝도 못 하게, 전부 다 청년들도 한번 집장만 하는 계층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장년들도 빈곤지층으로 출하시키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3년 동안 한 번 바꾸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대책이라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5기의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굉장히 이 분야에서 훌륭하신 석학들이 6분 나오셔서 좋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서 3040과 그 다음에 노장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